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한주환 강사고요.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수능 1등급을 이제 중학교 때 완성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뭐 너무 막연하죠. 1등급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만큼이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 때 수능을 만약에 시간 정해놓고 치른다면 몇 점 정도가 나올까를 고민을 해보면 대충 빈칸 두 개 순서 하나 등등등 틀리면서 요런 과정에 70점대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이 점대가 나올 텐데 그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 애가 뭐 논리가 없어. 애가 뭐 아는 게 없어. 일평생을 한국에 살았는데 국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초등학교 때 애가 내가 책을 안 읽는 게 너무 한이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점수가 나오는 이유는 그냥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어를 못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사실 어휘가 부족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휘에 대한 내용은 오늘 설명할 때 제가 생략을 해놨지만 어휘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너무 많이 알죠. 학생들이 실제로 매일 시험을 보고 그런데 이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좀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휘를 알면 해석이 저절로 문제가 풀릴 거라고 많이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휘를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학생들이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내가 아는 어휘 나왔네. 버무려 보자. 버무려서 소설을 하나를 쓰고 내 소설의 끝을 읽고 문제를 풀으려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냐면 보통 한 지문이 한 8문장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알겠고 알겠고 얘는 해석이 전혀 안 되고 긴가민가 알겠고 긴가민가 알겠어. 선질 고르는데 뭔 소리야? 그럼 여기서 지금 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애가 논리가 없어서? 애가 뭐 독서를 안 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해석이 깔끔하게 되지 않은 문장들 사이로 우리 아이들의 쓸데없이 이제 뛰어난 창의력이 들어가죠. 창의력이 들어가고 읽고 답을 고르려니 답이 없거니와 골랐다 해도 그건 네 소설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고3 때까지 반복을 하다 그냥 그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해석이 깔끔하지 않은 문장이 누적이 되고 얘를 클리닉하지 않은 상태에서 10개를 풀었더니 4개를 틀렸어요. 독해 양이 부족한 것 같아. 한 1000개를 풀어볼까? 똑같은 수준의 400개를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2, 고3이 돼가는데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빨라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구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학년이 올라가죠. 그럼 결국 어느 시점에 문제가 되냐면 애가 고2가 됐어요. 고2가 됐는데 모의고사가 70점대 후반이 나와요. 근데 그 고2 학생들을 앉혀놓고 자, 네 점수를 봐봐. 현실 보자. 자, 천일문 펴볼까? 천일문을 펴서 구문 수업을 하는 순간 애들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나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수능 봐야 되는데 천일문? 이거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좀 소위 말하면 구린데? 좀 짜친데? 안 해요. 그럼 난 뭐 할 거야? 난 고3 6평, 9평 난 모평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 모평을 한 3개를 보죠. 모의고사 3세트를 보면 남는 게 뭐냐? 70점대 모의고사 3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근데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학생들도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최소한의 어떤 성취가 있는데 해석 쓰는 건 내가 제대로 쓴 건가? 이게 맞나? 맞고 틀리고도 없고 애도 힘드니까 선생도 힘들어요. 선생도 힘드니까 그냥 서로 기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독해 수업에 있어서 사실 많은 노출이 없으실 수는 있는데 제가 구문을 시작한 지가 한 5년, 6년 정도 전에 이전에 가서 구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좀 많이 런칭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궁극적인 해결책을 피하고 계속 그냥 문제만 풀면 어떻게 뭐 독해만 많이 하면 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이들을 70점대로 고3까지 이끌게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애들이 문법은 정말 주구장창 많이 듣죠. 내신도 결국 8알이 문법이고 사실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사실 문법 강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문법은 잘하는데 독해는 못해요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들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문법만 너무 많이 하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럼 어느 지점에 독해를 채워야 되냐? 모의고사 많이 풀기? 아까 말씀드렸죠. 70점대 모의고사만 10개가 쌓인다고요. 사문법을 어문법으로 전환하는 과정. 네가 알고 있는 문법이 명사 절이야. 그럼 명사절을 알아요. 그럼 그게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이고 글이 읽히는 것과 뭉개지는 거에 크게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좀 심각한 경우죠. 문장 자체가 안 읽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인 끊어읽기가 돼야 돼요. 뭐 얘가 주어, 뭐 동사, 가목적어, 진목적어, 뭐 목적보 등등등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고 사실 문제는 두 번째인데 읽었대요. 애들 맨날 들어보면 해석은 했어요. 해석은 했는데 틀렸대요. 아니 너는 해석을 잘 못했을 거야. 왜? 읽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인데?
뭘 뽑아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두 가지인데 긴 문장은 길어서 해석이 안 됩니다. 짧은 문장은 너무 짧아서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삼천포로 가게 되는 경우인데 자, 실제 국문 수업 사례요. 제가 글씨를 좀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실제 수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without writing 글쓰기가 없대요. 글쓰기가 없어?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문맹이라는 거고 문맹이라는 건 문명이 없다는 건데 이 문명이 없는 집단도 결국 뭘 만들어냈냐? 뭐 스톤헨지 같은 걸 만들어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즉각적인 어떤 외관 이면에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럼 뽑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발달된 사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뽑아내야 되는 건데 얘를 읽고서 글쓰기 없고 스톤헨지 가보고 싶다 이러고 끝나면 다음 문장이랑 연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는 좀 더 문장이 길어서 문법적인 소지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관계되면서 후, 뭐 이때, 뭐 강조 등등등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설명을 하고 나서 결국 뽑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을 시켜줘요. 자, 행동 경제학자인데 얘가 누구냐면 자, 해석은 번역은 뒤에 나와 있으면 정말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해야 될 게 번역이 아니죠. 눈으로 본 단어부터 차곡차곡 바꿔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직독직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애들한테 야 직독직해 해봐. 그럼 애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단어만 바꿔놔요. 단어 경제학자 사실은 연구한다. 뭘 사람 한다. as 뭐뭐처럼 반대 종류 누구 간단하게 직독직해 해왔습니다. 아니지. 그건 직독직해. 그건 단어 바꿔놓은 거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의 조사, 어미를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가 해석이 되는 것의 기준이에요. 그럼 결국 구문의 정확도는 언제 늘어나냐면 야 해석해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해석 잘하지? 멋있지? 필기해. 이러고 애들이 집에 가죠. 그럼 제 해석 실력이 점점 늘어요. 왜? 해석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박수치고 저 양반 해석 잘하네. 문제 잘 푸네. 필기해놓고 형광펜 확 화살표 해놓으면 또 뿌듯해. 엄마한테 보여주면 열심히 들은 것 같아. 어머니도 보면 얘가 색칠 공부를 잘해 왔네. 색칠 공부하다 끝나요. 근데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구문은 학생이 써온 걸 제가 보고 너 요 부분에 관계되면서 저렇기 때문에 하는이 돼야 되고 어떤 거였어? 요구하는 뭐를 이거를 왜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얘가 결국 보여주었다. 해석이 맛이 가는 그 지점은 사람들이 연구한다. 부류는 어떤 가정한다. 뭐 한다. 보여준다. 거절한다. 그래서 뭐야? 뭔 소리야?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일단 쓰여진 걸 쓰여진 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서야 공정함에 대한 기대가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크다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지가 해석을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해서 풀었는데 저런 내용이었지. 나도 왠지 저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 라는 착각 끝에 그냥 책 덮고 집에 가면 제 독해 실력만 계속 늘어난다는. 그래서 구문은 클리닉이 되지 않으면 사실 지식 전달하고 끝이에요. 요 과정이 선생님과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독해 수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주제는 결국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랑 경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comply with 준수할 수 있느냐. 내용은 뭐냐면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가 세워놓은 requirement를 준수할 수 없어. 그래서 경쟁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observing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comply with랑 compete랑 observing이 어떤 사전에서도 유의어 동의어 관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문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패러프레이징인 건데 실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컴퓨터와 같은 의미로 쓰인 comply와 observing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기출 문제들이 외고에서부터 자사고같이 쭉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훈련은 뭐가 돼야 되냐면 보통 독해 시험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보시게 되면 문법 문제 하다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사실 문법만 결국 하다가 독해가 안 돼요가 나와버리는데 그럼 뭘 점검해야 되냐면 빚을 줄여나가는데 challenges가 remain 남아있어. 그럼 여기서 반전이 됐다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그 끄집어내고 나서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눠야 되고 결국 컴피트 한다라는 게 주제인데 그럼 얘랑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뭐였는지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뽑아내야 되는 걸 점검하는 시험이 이루어져야 처음 보는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이나 내신이나 결국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신도 물론 범위가 정해지지만 변별력은 결국 처음 보는 외부 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죽은 지문 가지고 주문 지문 계속 주무르고 있어봤자 그 지문은 평생 가서 다시 안 나와요. 결국 처음 보는 걸 어떻게
부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 내용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훈련, 이제 그 이상의 이제 수준에 나와 있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좀 설명회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전력을 배양하는 2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수능 보면 1등급이 뭐 5% 안팎이죠. 그럼 지금 중학생들 100명 듣고 시험 보게 했을 때 100명 중에 5명이 100점이 나올까요? 아니요, 90점이 나올까요? 90점도 안 나온다는 거죠. 100명 중에 5명이 90점을 넘는다고요. 누가? 고3 재수생, 삼수생이. 그 때문에 시간을 재놓고 뭔가 타임어택해서 이야 풀어야 돼. 그럼 애들 뭐야? 이야 뭔 소리야? 으악 푹 찍고 집에 채점하면 맞았네, 틀렸네, 맞아, 틀렸네.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왜? 뭔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수업 듣고서 저게 저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수업 들어보면 저 양반 잘 푸네. 색칠 공부하고 집에 가고 뿌듯해하고. 그 과정이 너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건지, 해석은 되는데 선지를 못 고르겠는 건지, 다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 아이는 독해가 안 되니까 독해 수업 많이 들을래요. 많이 들은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달라진 수는 마지막인데, 뭐 달라졌대요. 많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 허구한 날 달라졌지만 가장 큰 달라진 점은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 해석지를 봤는데 뭔 소리야 싶은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와야 풀 수 있는 물리 문제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럼 결국 요구하는 건 뭐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압도적으로 해석을 하고 뽑아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정상적인 영어 수업이 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중학교에서 1등급을 완성한다는 게 사실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완성을 해놔야 고등학교에 갔을 때 수학이나 과학에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시간표를 짤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들이 이제 뭐 감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가 감으로 풀어서 고민해요. 근데 애들이 감이 안 좋대, 좋대.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감은 좋은데 문제를 틀려요. 아닙니다. 감이 좋으면 문제를 맞춰야죠. 그건 문제 틀렸다는 거예요. 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감에 집착을 하냐면, 언어적 감각, 타고난 탤런트랑 애들이 말하는 감, 애들이 말하는 엄마 나 감으로 풀었는데 좀 틀렸네. 이건 뭐냐면, 엄마 나 단어도 되게 모르겠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세 문장이었어. 그래서 감으로 풀었어. 그건 뭐예요? 뭉개서 풀었다는 거예요. 뭉개서 풀었다라고 말하기엔 짜치니까 감으로 풀었는데 이번에 좀 감이 안 좋았네. 여기에 매몰되게 되면 정확도의 알맹이는 영원히 채우지 못한 채로 멋있는 수업만 따라가다 고3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압축해서 거의 랩하듯이 설명을 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실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도현 선생님께서 문법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